혹시 주변에서 비운의 예술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예술가 중에선 살아생전 존경받지 못하거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예술가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운의 예술가가 또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바로 카를로 제수알도입니다. 그의 삶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때는 16세기 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 도메니코 마조레 광장 근처에서 한 쌍의 남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기이하게도 남성은 여성의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여성은 목이 잘리고 머리, 목, 가슴, 배, 팔, 옆구리 등 여러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돈나 마리아 다벌로스이며 함께했던 남성의 이름은 돈 파브리치오 카라파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죽은 여성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카를로 제수알도입니다. 카를로는 1560년 이탈리아 바실리카타주 포텐차현 북부에 있는 베노사에서 영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알폰소 제수알도 추기경은 교황 선출 과정에도 후보로 뽑혔을 만큼 유망한 자였고 어머니는 교황 비오 4세의 조카였습니다. 카를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사유지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누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태생부터 금수저였던 거죠. 하지만 그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사망하자 외삼촌이었던 밀라노 대주교인 카를로 보로메오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그는 성직자의 길을 택하게 되며 이후 나폴리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카를로는 6살이나 어린 사촌동생 돈나 마리아 다발로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는데요. 마리아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했었고 첫 남편의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카를로는 음악에 전념하던 때였기에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2년 동안 남편의 무관심 속에 살던 그녀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돈 파브리치오 카라파였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던가요? 카를로는 2년이나 계속된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눈치채고 결국 1590년 10월 16일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카를로는 마리아에게 사냥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냥을 가지 않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친구 집에서 몰래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날 밤이 마리아와 파브리치오가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 되자 카를로는 무장한 고용인 3명과 함께 나폴리의 산세베로 궁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함께했던 둘을 보자마자 고용인에게 지시하여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살해합니다. 살해 후 가버린 줄 알았던 카를로는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살해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기에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침실에 난입한 그는 미동 없이 누워있던 둘에게 칼을 겨눴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나폴리 관리대표단은 살인이 일어났던 궁을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조사 결과 칼을 겨눴던 카를로의 행동은 둘의 사망 이후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륜으로 인한 살인은 다른 이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그것을 어기고 고용인을 사용했던 카를로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나폴리를 떠나 본가가 있는 베노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작곡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삶도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재혼한 둘째 부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5살 무렵에 사망합니다.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그는 관계에 빠져 피학을 일삼게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맙니다. 그로부터 3주 뒤 카를로는 41세라는 이른 나이에 베노사의 제수알도 성에 고립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남은 삶을 죄책감에 휩싸인 채 살았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사랑, 고통, 죽음, 고뇌 등의 단어는 그가 작사했던 마드리갈 곡들에서 흔히 나타났습니다. 곡의 풍조도 르네상스 시대에 흔히 사용됐던 오음계가 아닌 반음계의 격렬한 불협화음이 주를 이뤘는데요. 당시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파격적인 행위였으나 당대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이고리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에 의해 재발굴되어 현재는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카를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인과 자식들을 연달아 잃고 재능에 비례해 빛을 보지 못한 작품까지 비운의 예술가 그 자체였는데요. 누군가 앞으로 비운의 예술가에 대해 물어본다면 카를로 제수알도를 먼저 떠올릴 것 같네요. 그럼 이번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탐험 때 만나요. 빠바.